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이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CEO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주식회사 시즐의 이지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미모의 젊은 여성분들이 좀 나와 계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대표님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이 주식회사 시즐에 관한 소개도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네, 네. 이쪽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저는 주식회사 시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지현이라고 하고요. 일단 주식회사 시즐은 이제 2016년 8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의 공정 분석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고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조기업들의 이제 공정 최적화나 생산성 개선 그리고 품질 향상 등의 이슈를 저희가 단기간 내에 조금 빠르게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좋은 솔루션을 공급을 드리고 또 이제 빠르게 개선 포인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을 지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도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이제 생산성 개선이나 품질 향상 등의 이슈를 굉장히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공급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주식회사 시즐. 자, 이제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를 돕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대표님이 음. 워낙에 좀 미모에 또 패셔너블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회사를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분야가 좀 여성 CEO로서는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여성 CEO가 좀 드문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 여성 CEO로서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았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모든 CEO 분들이 제조기업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여곡절을 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성 CEO로서 많은 그런 애로사항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제조기업 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제조기업들의 이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사실은 국내 GDP 기준 이제 3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조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인건비 상승 등이나 아니면 글로벌 공급 체인의 변화 등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부재 네. 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조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건 실정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제조기업들을 이제 좀 많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조기업들에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메인 플레이어나 네. 이제 게임 체인저들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의 도전 의식을 좀 불태웠던 것 네네. 같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빠르게 공급을 하고 도입을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납품을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도 조금 더 좋게 성장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제조기업들에게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네. 사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메타버스, 네. 뭐 AI, 네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그 밑바탕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제조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혹은 계속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국내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이 제조기업들이기 때문에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조 산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수적인 제조 분야에서는 이 여성 CEO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조금은 많이 뭐 우여곡절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GDP 기준으로 30%대나 육박할 만큼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 주요한 산업으로 제조업이 자리매김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 제조업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네. 분야에 조금 진출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국내 제조업 이 제조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자 그 포부를 들고 이렇게 좀 나서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AI, 빅데이터, 뭐 메타버스 이런 관련해서 핫한 단어들 그 근간에는 제조업이 조금 탄탄하게 자리를 밑바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표방하는 업체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C들은 그 다른 네. 회사들에 비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계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일단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ERP나 MES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뭐 검사 기기나 그리고 자동화 기기 아니면 다양한 이제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과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를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고객사에서 굉장히 빠르게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솔루션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이제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의 기기 자체를 분석을 하고 공정단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저희 이제 하드웨어를 고객사의 기기 자체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정확도와 데이터 순도를 다 파악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사가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고객사분들이 미처 몰랐던 이제 우리 기기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최적화돼서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셨던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또 빠르게 이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금 굉장히 좋게 저희 솔루션을 네네. 도입하고 많이 좋게 봐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사용하시고 있는 기기들도 되게 다른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기기들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저희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고객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게 그렇죠. 네,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사분들은 굉장히 좋게 네, 생각하시고 또 네, 많은 네,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ERP나 MES처럼 이 전산적인 좀 관리 시스템을 좀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 분야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성 개선이나 품질 향상 등에 좀 도움을 주는 하드웨어 이 두 가지 솔루션이 병행이 돼야지만 좋은 결과를 좀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고객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솔루션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즐의 좀 차별점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이 시즐의 솔루션이. 참 이런 솔루션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군이랄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제조기업들이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하면 한 6만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가장 먼저 돕는 게 저희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국내 제조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산성을 빠르게 개선하고 품질 관리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솔루션은 사실 모든 제조기업에 다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기업 같이 이제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다 자동화 설비로 하는 기업들은 이제 배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협력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네, 아직 수만 개가 있는 그런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솔루션이 가장 크게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고 소개시켜 드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대화를 고객사분들께도 같이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산성과 또 품질 관리를 빠르게 좀 개선하고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그런 기업들은 이제 CJ과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중소기업들도 좀 많은 고객사로 좀 두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견 기업들이 이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싶은 정부의 정책과도 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시들의 사업과 정부의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로 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네네. 이 정부의 지원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4%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평균 두 자릿수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제조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사실 영업이익이 낮으면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제 그렇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변화를 해야 되는데 빨리 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네, 내용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심각성을 잘 파악을 하신 나머지 제조기업들에 대한 제조 정책이나 제조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지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많은 정부 정책들을 가지고 네. 저희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고 최대한 좀 비용을 좀 세이브 시키면서 네네. 빠르게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업체분들께 소개도 드리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떻냐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타겟을 잘 나누고 또 업종별로 또 규모별로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별로 네. 굉장히 세분화돼서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 지원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좋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좋은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관련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네,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네, 많은 부분 또 제조기업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도 요청을 많이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네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조기업 분들이 좀 나서서 정부 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먼저 연락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실 때 정부에게 조금 더 바라는 지원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가 됐으니까 좀 이제 그 관련된 정부 정책 사업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단순 노동이나 혹은 위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 솔루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된 솔루션들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네, 정책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네. 저희도 많은 의견을 드리는 게 음. 네, 좋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CJ가 함께 사업을 이게 하게 된다면 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인 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발표한 이런 지원 사업 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구축 사업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업일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방 사업도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네, 더 작은 규모의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기업들한테도 그런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적으로도 이제 노후화된 기기들을 교체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하드웨어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나 노후화된 기기를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조금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뭐 업종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그리고 타겟별로 굉장히 세밀하게 정부 정책을 마련을 해 나가면서 네네. 보다 많은 제조업분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네, 정부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을 많이 네,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큰 규모든 뭐 작은 규모든 여러 가지 좀 사업 분야에서 좀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 정부 모습 좀 살펴주셨고, 이 노후화된 기기 교체 지원 사업 등 또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 자체에서 계속 제조 기업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좀 평상시에 알만한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네. 사실 자동차 관련된 그런 협력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들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세탁기 아, 혹은 뭐 에어컨 네네. 이런 곳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을 생산하시고 계시는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이라고 좀 아, 보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음. 뭐 식품을 생산하시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다양하게 뭐 의류를 생산하시고 계시는 기업들도 그쵸. 있을 것이고 오. 네네 이제 그런 모든 기업들을 저희는 이제 통칭해서 제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큰 범주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다만 이제 원하시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기계, 뭐 식품, 뭐 의류 생산, 뭐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업종들을 두루두루 얘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즐 솔루션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즐의 공정 개선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들이 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뛰어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을 좀 제공을 해주시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기 자체에 대한 저희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서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음. 분석을 해서 이제 고객사분들이 그동안은 미처 몰랐던 네, 그런 개선 포인트들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그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고객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게 개선 포인트가 있으니 적용을 해보세요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네.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로는 한 2주 만에 생산성이 저희 솔루션을 그대로 도입을 하시고 네. 개선 포인트까지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된 케이스가 생산성이 2주 만에 40%까지 올라가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네. 네, 품질 같은 경우는 약 20% 미만까지 줄어들었던 그런 아,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고객사 분들이 저희 쪽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시는 포인트들은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른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네.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것 같다 그리고 좋은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저희 솔루션을 소개시켜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체크하고 살펴주시면서 좀 보완해 주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놀라운 점이 이런 솔루션만으로도 생산성이 2주 만에 40%나 좀 급등하는 모습.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단기간 내 네.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분들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요, 이 앞으로 대기업들과의 사업도 조금 이루어질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제 글로벌 공급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은 저희 대한민국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이제 원정사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협력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코웍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나 생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논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음. 대기업하고 조금 조인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저희 솔루션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과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오픈을 해서 네,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대기업이라고 하면 자체 내에 이러한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건가요? 왜 시즐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대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제 구축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신규로 구축한 공장이고 다 자동화로 이제 굴러가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솔루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대기업하고 연관된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협력사들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고 또 이런 업체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상대 고객사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받은 것처럼 이 시즐도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좀 여러 투자처들이 좀 생겨났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 8월에 저희의 이런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국내 이제 유수의 4개, 그러니까 5개 기관으로부터 55억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받은 이제 자금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국내 제조기업들의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할애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기술력과 그리고 저희의 이제 성장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도 네.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신인도를 네,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를 믿고 투자해주는 투자자분들께도 좋은 결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년 내에 저희는 이제 상장 IPO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저희의 멋진 네, 이런 노력까지도 네,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IPO까지 좀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즐이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시즐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메리트. 투자사로부터. 네네.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까지 약 300% 이상이 되는 그런 매출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그 이후에도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꺾인 거 없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봐주신 것 같고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그 T3라는 그 기술 평가를 이제 특례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평가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기술력과 그리고 저희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영업 관련된 부분들까지 굉장히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 이제 주주들, 그러니까 참여해주신 그런 주주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좀 상장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이익을 네,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올해의 IPO를 좀 목표로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올해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많이 일으키고 또 영업 매출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매출들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수년 내에는 네, 시도를 해보고 네, 좋은 기업으로 조금 네,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올해도 IPO가 조금 가능하실 것 같은 게 이게 네. 1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기간 내에 300% 매출을 조금 달성을 하셨고 성장률 또한 좀 준비해 주신 표가 있는데 이 꾸준하고 견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처를 좀 찾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시즈에 상당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좀 그러면서 좀 IPO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질문 한번 드리자면요.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드물게 여성 CEO시고 또 성공한 여성 CEO시라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저 대표님 참 멋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애로사항도 참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성 CEO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 CEO 분들을 위해서요? 네.
여성 CEO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 있는 네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 사실 저는 창업을 준비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들이 그쵸. 있었는데 네네. 사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네네.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하고 계신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옛말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 부딪혀 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좋은 아이템인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조금 빨리 부딪혀서 그런 성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 회사 아이템을 알리고 또 이제 들어오는 직원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성장률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이 대표이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잘 이끌어내면서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네, 회사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저는 언제든지 빠르게 좀 창업에 뛰어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사실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시장은 정말 더 많은 커졌네요.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열려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10분 활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분들이 더 많아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 스타트업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자, 이제 이 대표님 이력을 좀 보면은요, 여러 좀 협회에서도 활동을 좀 하시고,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창업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실 정도입니다. 이제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이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창업을 좀 꿈꾸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좀 꿈을 꾸셨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부딪혀 봤고 그 부딪히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뭐 성장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투입된 시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뛰어드시고 어쨌든 다 부딪혀 보시는 게 네,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성공한 부분, 성공한 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또 빨리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젊은 CEO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없겠다 싶으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하지만 창업 시장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단련되고 좀 준비된 모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다시 창업의 기회가 있다면 이 제조업 관련된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 똑같이 하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똑같이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왜냐면 네. 아직까지 국내 제조기업들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그런 30%에 육박하는 그런 제조기업들을 빠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기업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업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창업을 하더라도 제조기업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선별을 하고 네,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대표님처럼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CEO분들을 조금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 창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요, 네. 사실은 모든 아이디어가 다 본인 머리에서만 나온다라는 점은 굉장히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되게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뭔가 나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있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해주시고 뛰어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협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나 혼자서 스스로 좀 해결해 나가고 이러는 것보다도 네, 그럼요. 네, 함께 그리고 같이 좀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있지만 같이 좀 성장해 나가는 이런 느낌이 나면서 회사 이제 인력들 관리도 좀 필요하겠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창업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 한 말씀도 창업 시장과 괜찮고요. 관련된 얘기를 한 번에요. 네. 네, 일단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창업 생태계는 굉장히 좋은 창업 생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도 굉장히 좋은 창업 그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들, 정부 지원들을 창업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지금 지원 정책을 쏟고 있기 때문에 네네. 딱 지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도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또 진행을 잘 하셔서 언제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마지막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스마트업 창업에 성공하신 이 청년 CEO분들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주식회사 시즐의 이지연 대표님과 함께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